안녕하세요. 요즘 원달러 환율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가파르게 오르는 환율을 보면서 원화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예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쓴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장점과 단점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달러를 우리 돈으로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환율 걱정 싹 사라지고 세계에서 제일 힘센 돈인 달러를 쓴다니 경제가 훨씬 안정될 것 같잖아요. 정말 직관적이고 강력해 보이는 아이디어인데 과연 현실에서도 이게 통할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달러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유혹적인 장점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이면에 숨겨진 정말 치명적인 단점들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러를 선택했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됐는지 사례를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일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원화를 완전히 버리고 달러를 우리 공식 화폐로 채택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대체 뭘까요? 이른바 완전 달러화의 매력적인 장점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달러화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환율, 투자, 물가, 외환 보유액까지 경제의 4가지 핵심 기둥이 아주 튼튼해진다는 거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아주 안전하고 튼튼한 항공모함으로 갈아타는 느낌이랄까요? 그럼 이 4가지 장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즉각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바로 무역의 안정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환율이라는 게 맨날 널뛰기를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거죠. 달러를 쓰게 되면 이 골치 아픈 원달러 환율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출 기업은 환율 걱정 없이 맘 편하게 가격을 정할 수 있고 수입 기업은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불확실성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 기업들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환율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도 하룻밤 사이에 원화 가치가 폭락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달러를 쓴다? 이건 투자자들한테 걱정 말고 투자하세요 하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아, 이 나라는 적어도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망가뜨릴 일은 없겠구나. 이런 믿음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국가 신용도도 올라가고 더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럼 국가부도 위험도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구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IMF 사태 때 겪었던 것처럼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외화를 못 갚게 되는 그런 외환 위기,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충분히 못 걷거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빚을 못 갚는 상황, 즉 재정부도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실제로 달러를 쓰는 에콰도르도 2008년에 재정 문제 때문에 국가부도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물가 안정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보통 물가가 수백 %씩 오르는 초인플레이션은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중앙은행을 시켜서 돈을 마구 찍어낼 때 발생하거든요. 달러화는 바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달러화를 채택하고 나서 연 90%가 넘던 물가 상승률이 순식간에 4%대로 뚝 떨어졌어요. 대단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화가 모든 물가 상승을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갑자기 폭등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충격까지는 막을 수 없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달러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장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안정과 신뢰, 정말 달콤한 유혹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다들 아시죠? 이 모든 걸 얻는 대가로 우리는 정말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바로 통화주권입니다. 통화주권이라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바로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서 돈의 양이나 이자율, 즉 금리를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요, 바로 핸들과 브레이크,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예요.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식혀주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엑셀을 밟아서 힘을 내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경제로 온전하는 핵심적인 권리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표가 달러화의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단점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달러화를 하는 순간 한국은행은 사실상 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기준금리 결정 못합니다. 경기가 나쁠 때 돈을 푸는 양쪽 완화 당연히 못하죠. 환율 조절? 환율 자체가 없는데요. 심지어 은행이 갑자기 무너질 것 같을 때 긴급 자금을 지원해주는 최종대부자 역할도요. 달러를 우리가 직접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운전대를 통째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에는 이 문제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원화 가치를 살짝 낮춰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을 더 싸게 만드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거든요. 일종의 비상카드였죠. 하지만 달러화를 하면 이 카드를 영원히 쓸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강달러 시대가 오면요. 우리 경제는 힘든데도 우리 수출품 가격은 저절로 비싸져서 해외 시장에서 속수무책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운전대를 뺏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미국 경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이 자국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막 올리면요. 우리 경제가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합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빵 터지면 그걸 막아낼 아무런 방패 없이 그 충격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 집 보일러 온도를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우리가 쓰는 게 진짜 미국 달러가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다른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어떨까요? 와, 이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건 통화 주권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걸 넘어서 특정 민간 기업과 아직은 불안정한 블록체인 기술에 우리 경제의 명운을 맡기는 셈이거든요. 만약에 그 회사가 망하거나 해킹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의 통화 시스템 전체가 그냥 한순간에 증말해버릴 수도 있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하고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죠. 실제로 자국 통화를 버리고 달러를 선택했던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론이 아닌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요. 아주 명확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먼저 에콰도르처럼 자국 통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서 물가가 막 수백, 수천 %씩 오르던 나라에게 달러화는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해준 거죠. 하지만 엘살바도르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던 나라가 달러화를 선택했더니 물가는 안정됐지만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또 파나마처럼 아주 특수하게 처음부터 달러를 쓴 나라는 안정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경제가 막 역동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달러화는요, 건강한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보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의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부작용을 감수하고 쓰는 극약 처방에 가깝다는 거죠. 성장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비상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에이, 그럼 100% 다 바꾸지 말고 원화랑 달러를 같이 쓰면 안 되나? 이걸 부분적 달러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큰 부동산 거래나 저축은 달러로 하고 평소에 쓰는 돈은 원화로 하는 방식이죠. 이게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부분적 달러화는 단기적으로는 환율 불안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만 떨어뜨리고 경제 구조를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아르헨티나나 레바논 같은 나라들이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죠. 결국 자국 통화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만 더 잃게 만들고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달러가 부족해지면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달러화의 분명한 장점과 또 그에 못지않게 치명적인 단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실제 사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달러화는 과연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아니, 다 좋은데 지금 당장 환율이 이렇게 뛰고 불안한데 이럴 땐 그냥 100% 달러 쓰는 게 낫지 않아? 하는 질문이요. 지금 당장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운전대를 그냥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이건 마치 지금 당장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 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보시죠. 환율과 물가가 안정된다는 달콤한 단기적인 이득, 즉 증상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경제위기 대응 능력, 수출 경쟁력, 그리고 경제정책의 자율성이라는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것들을 잃게 됩니다. 단기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건강과 미래를 포기하는 셈이죠. 특히 대한민국처럼 제조업과 수출이 경제의 심장이고 이렇게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는 그 손실이 상상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구조를 고려할 때 100% 달러화든 부분적인 달러화든 모두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큰 선택입니다. 단기적인 환율 불안에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통화주권이라는 이 소중한 운전대를 굳건히 지키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고 금융 안정성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달러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너머에 있는 그 냉정한 현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경제의 운전대를 기꺼이 남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사포커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